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어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찐앤짱 공무원 영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조이쌤입니다. 현재의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문법에 관한 기초적인 것들을 단원별로 정리를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해 드리고 있는 문법은 우리가 주로 품사편에 대한 문법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미 명사에 대한 기초적인 것 그리고 대명사에 대한 기초적인 것까지 진행을 했고 이제 오늘은 그 세 번째 품사인 형용사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릴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영어 공부의 시작은 단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고 계시는 암기는 많을수록 좋은 거지만 단어에 대한 두 번째 개념은 역시 품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단어를 암기하는 것은 참 좋지만 그 단어의 품사에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어쨌든 우리가 영어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단어의 품사가 필수적인데 그럼 단어의 품사를 느끼는 방법이 뭐냐 하고 말하면 첫째, 그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일이지만 두 번째, 그 단어의 형태나 그 단어의 문장에서의 역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단어의 품사를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단어의 품사를 가지고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해내는 이 단어의 품사가 이런 식이죠. 그 단어의 품사가 뭐니까 의미는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품사를 생각해 보면서 그 단어가 어떻게 쓰였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다시 한번 느끼면 다시 단어는 품사를 생각해서 그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는 이러한 흐름이 하나 있다면 또 거꾸로 얘기해서 그 단어의 뜻이 뭐니까 품사가 뭐일 것이고 품사가 뭐일 거니까 문장에서는 이렇게 쓰이겠구나 하는 우리가 이런 회전이 돼야만 영어가 잘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자, 이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서 형용사를 찾아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형용사라는 어떤 단어의 품사를 한번 찾아보라 라는 말은 그 단어의 뜻을 알면 참 좋다. 가령 여러분들이 hungry라는 단어의 정확 뜻이 뭘까요? 배고픈 이라는 형용사일 거다. 또 tired 하면 피곤한 이라는 형용사일 거다. delicious하고 영어 단어에 OUS라는 전미어가 붙어 있으면 맛있는 이 단어는 형용사일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형용사를 찾았는데 형용사가 하는 일이 뭐냐? 형용사란 이런 거죠.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 형용사란 명사를 수식한다. 둘, 형용사란 보호에 쓰인다. 근데 보호에는 자동사의 주격 보호가 있고요. 타동사의 목적어를 지나 목적 보호가 있는 거지요. 물론 형용사가
명사를 이렇게 수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상당히 특이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자, 다시 우리가 세 개의 문장에서 형용사를 찾았어요. 그러면 그 단어가 명사를 수식할 건지, 수식할 명사 없다, 수식할 명사 없다. today라는 것은 오늘이라는 시간의 의미가 있는 부사 역할을 했다. 그렇다면 delicious는 OUS가 없어도 형용사인데 수식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보로 쓰였을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고요. 보로 쓰였을 때 우리는 뭐가 문제가 되나요? 동사잖아요. 그러면 이게 동사고 이게 동사고 이게 동사이며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입니다. 다시 동사라면 타동사와 자동사를 가리는 것이 원칙인데 동사 오른쪽에 hungry라는 형용사가 뜨면 타동사가 아니라 자동사의 주격 보호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형용사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에서도 형용사 한번 찾아보라 그랬더니 이제 이런 거잖아요. this라는 것은 이라는 형용사일 수도 있고 이것이라는 대명사일 수도 있지만 전미어 ful이 붙으면 무조건 형용사다. 따라서 beautiful은 뜻이 뭐냐? 아름답다라는 동사가 아니고 아름답게라는 부사가 아닌 형용사이기 때문에 아름다운이 되는 거죠. 그러면 형용사는 하는 일이 뭐라 그랬냐? 명사 수식이라 그랬다. 그랬더니 역시 오른쪽에 뭐가 보이니까 명사. 명사를 지금 수식하고 있고요. 물론 this도 때에 따라서는 지시 형용사라고는 하지만 때때로 지시 형용사는 일종의 한정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 두 번째, with는 전치사다. 전치사는 반드시 명사인 전치사의 목적어를 가진다. 그렇다면 말씀드렸지만 뭔가를 이용해서 어디까지인가를 읽었더니 그 사인말은 오른쪽을 수식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소유 형용사. OUS가 붙으면 품사가 형용사. 사인말들은 다 어디를 수식하라? 오른쪽을 수식하며 소유 형용사는 공식 명칭은 소유 형용사지만 일종의 한정사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형용사가 뭐 있을까 그랬더니 ideal이라는 단어가 형용사다. 그랬을 때 형용사는 오른쪽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치사 앞에서 끊어 읽다 보면 수식할 명사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수식할 명사가 없으니까 보호이고 보어는 자동사의 주격 보호라는 게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다음 5번에서도 한번 우리가 형용사를 찾아보라 그랬더니 interesting 이런 단어가 우리 ing 붙은 형용사 이런 것을 현재 분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interesting이라는 형용사는 1. 명사를 수식해야 하는데 오른쪽에 수식받을 명사가 없다. 그렇다면 보호로 쓰여야 하고 보호에는 주격 보호와 목적격 보호가 있는데 우리는 타동사, 동사 중에 타동사다. 왜? 명사를 목적어 삼았으니까. 따라서 지금 interesting은 주격 보호가 아니라 뭘까요? 목적격 보호다. 따라서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크게 알아둬야 될 것은 만약에 형용사가 보호가 된다면 어디를 보면서 문장에 있는
무엇을 판단해라? 동사다. 동사 중에 자동사라면 그 주격 보호가 될 것이고요. 타동사라면 목적어를 지나 목적격 보호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또 spent는 동사고 동사 중에 타동사고 타동사는 목적어를 갖되 관사는 반드시 명사 나올 때까지 읽어야 한다. 그래서 관사와 명사 사이의 사인말은 항상 오른쪽을 수식하고 오른쪽을 수식했는데 명사를 수식하니까 뭐다? 형용사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 보면 orderly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상식을 하나 설명을 하면 1. 영어에서 ly가 붙어 있으면 100발 95 부사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뭐냐? 형용사에 ly가 붙어야 부사라는 거예요. 지금은 ly가 붙어도 형용사일 때가 있다. 그럼 뭐에 ly가 붙으냐? 명사에 ly가 붙어야 되는데 우리가 friendly, motherly, orderly 이런 단어들은 다 형용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형용사가 하는 일이 아까 여기서 보시다시피 형용사가 하는 일이 뭐라고 했어요? 명사 수식. 명사를 수식하지 못했으니까 뭐일 수밖에 없어요? 보호. 또 여기서 했잖아요. 보호라고 느끼면 뭘 판단하라고 했어요? 동사. ing는 뭐 갖고 만들었을까요? 동사. 중에 make 뭘까요? 타동사. 왜냐하면 명사인 목적어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건 보호는 보호인데 무슨 보호일까요? 목적격 보호. 하나가 빠졌잖아요. 또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관사 뒤에는 뭐가 나와라? 명사. 관사와 명사의 사인말은 항상 뭘 해라? 오른쪽 수식. 명사를 수식하니까 뭐다? 형용사.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어의 품사를 1. 판단해야겠다. 2. 어떻게 판단할까 하는 소위 말해서 항상 이런 생각에 집중을 하시면서 영어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페이지로 가니까 세 번째 페이지를 한눈에 싹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낯익은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디서 배웠나요? 한정사에서 배웠잖아요. 한정사에서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하고만 쓰이는 것들 중엔 both가 있었고 several이 있었고 few나 a few가 있었고 many가 있었어요. 그런데 셀 수 없는 명사하고만 쓰이는 것에는 few 대신에 뭐가 있었나요? little이나 a little. many 말고 뭐가 있었나요? much. 이런 게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지금 여러분들 살펴보시다시피 few, a little, few, a little, many, much. many, much는 결국 오른쪽에 있는 뭐가 문제가 되나요? 명사가 문제가 되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명사가 문제가 되고 복수니까 a few, 단수니까 a little, 단수니까 much 이런 식이었는데 people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만 주의해야 될 것은 people은 단수형이다. s나 es가 안 붙었으니까 단수형이지만 만약에 people이 일반인, 즉 사람들을 나타낼 때는 비록 단수형이긴 하지만 뭐 취급을 한다? 복수 취급을 한다. 이런 식의 개념이니까 비록 단수형이지만 우리는 many를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 굉장히 쉬운 거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숙달만 되면 별거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주의를 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뭐냐면 셀 수 있는 명사를 만나면 복수도 되고 셀 수 없는 명사를 만나면 당연히 단수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었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오듯이 뭐가 있을까요? A lot of. 혹은 뭐 있을까요? Lots of. 또 뭐 있을까요? Plenty of.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셀 수 있는 명사를 만나느냐, 셀 수 없는 명사를 만나느냐. 그러니까 지금 a lot of는 많은의 뜻을 가졌지만 이게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느냐. 또 a lot of는 많은의 뜻을 갖고 있지만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느냐. 이런 식이고요. 또 lots of도 lots of는 둘 다 쓸 수 있지만 much는 어떻습니까? 셀 수 없는 명사에만 쓰이는 거고 many는 어디에만 쓰이나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에만 쓰이지만 plenty of는 두루두루 쓰일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a lot of에서 rain은 셀 수 많은의 뜻을 가졌지만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rain이 답일 수밖에 없고 children이냐 child냐 했을 때 이것은 셀 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a lot of가 셀 수 있는 명사를 만나면 복수형이 되어야 한다. 이런 식이고요. 그 다음에 lots of는 셀 수 있고 셀 수 없고에 다 쓰이지만 much는 셀 수 없는 명사에만 쓰이는데 요게 지금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되어 있으니까 lots of가 답이다. 이런 식이고요. 마찬가지요. many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에만 쓰이지만 plenty of는 셀 수 있거나 셀 수 없거나에 모두 쓰이는데 information, 정보는 셀 수 없는 명사니까 many는 쓸 수 없지요. 이래서 우리가 a lot of, lots of, plenty of도 있지만 그 이외에 우리가 뭐도 있을까요? some도 있고 any도 있고 most도 있고 그 다음에 no 이런 단어도 있을 거고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주의하면 형용사 편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한다. 둘은 형용사는 보어로 쓰인다. 셋은 형용사도 관련 있는 명사와의 수 개념이 걸려들 때가 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단어는 품사에 대한 감각의 집중력을 여러분들이 모아야 정확한 영어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